안녕하십니까. 코리안저널 뉴스포커스입니다. 휴스턴 로컬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장미대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다음 주 25일 화요일부터 6일 동안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 당일 반드시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휴스턴에 관할 투표 장소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한 표 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휴스턴 해병대 전우회가 지난 15일 코리아하우스에서 제68주년 해병대 창설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미 6.25 참전 전우회 론스타 챕터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이광우 회장은 조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결연한 자세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굳건한 안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약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북미 전역을 돌며 구국 투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휴스턴에서도 오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엠바시 스위트 휴스턴 호텔에서 시국 강연회가 열립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LA를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미주 및 캐나다 지역을 순회 중인데요. 그에 져서 탄핵을 탄핵하다와 최근에 발간한 신간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두 권의 책 사인회 등 중심으로 강연회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송수의 서학준 회장 부부가 지난 6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 아이템과 블레이락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서 회장 사모가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 회장 사모는 현재 스프링 브랜치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휴스턴의 인고 부부로 소문난 두 분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이 큽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던 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특별시민 외국명 메이어가 다음 주 휴스턴에 상륙합니다. 28일 금요일에 미주 지역에서 동시 개봉하는데 휴스턴 개봉관은 AMC 스튜디오 30입니다. 때마침 개봉일이 재외선거 투표 기간 중이라 현실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이며 명품 배우 최민식이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변종구 역을 맡아 모처럼 재미와 몰입도까지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리안저널 뉴스포커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시끄러웠던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인선 작업이 마감 시한인 17일 월요일까지 모든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휴스턴 협의회는 18기에 총 59명을 배정받았지만 14명이 모자란 45명만이 신청서를 제출해 결국 자문위원 후보자 서류를 제출한 사람 전원이 무사 통과됐습니다. 애초부터 정원에 모자랐기 때문에 선별의 의미가 퇴색된 셈입니다. 아직 본부 사무처의 검증 및 선정 과정이 남아있지만 제18기가 정원에서 14명 부족한 45명의 구성으로 시작된다면 향후 19기의 배정 인원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박꽃님 영사는 올해 여러 해외 공간에서도 정원 미달 사태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평통의 기수가 조직되면서 얼마간 위원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올해는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의 평통 자문위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도 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 신청에 전례 없는 누수에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휴스턴 지역방송 KPRC 채널2 방송이 지난 14일 금요일 한인회관을 찾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휴스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나선 것인데요. 이날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데이비 신 이사장과 마크 심, 윤건치 이사가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방송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들 KCC 임원들은 북핵 강경 정책에 따른 한국민들의 동요는 크지 않으며 한반도 안정을 우선 조건으로 미국의 독자적인 강경 정책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평화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반도 주변 국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을 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한인 사회와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메리칸 제1은행의 스프링 브랜치 지점이 개점 10주년을 맞아 한인 동포들과 함께 기념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스프링 브랜치 지점에서는 헨리 우 회장 등 은행 최고 경영진과 조명희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린다 이 지점장을 포함한 한인 직원들 20명과 하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히 10년 동안 한인 사회에 든든히 뿌리내린 것에 대한 큰 격려와 감사가 오갔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내셔널 뱅크 스프링 브랜치 오픈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또 이렇게 스프링 브랜치가 이렇게 조명희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지난 10년간 아메리칸 제1은행이 한인 동포들과 함께 커다란 성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한인들과 함께 발전하는 지역은행으로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m very happy here today to appreciate very much for you. 한편 헨리 우 회장은 아메리칸 제1은행 지점들 중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휴스턴 스프링 브랜치 지점과 달라스의 해리 하인즈 지점, 캐롤턴 지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지점의 고객 중 25%가 한인 고객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캐시 신임 회장단이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날 캐시는 로렌스 임 신임 회장을 한인사회에 정식으로 발표하는 한편 데이비스 소 부회장, 패트릭 웨나겔 총무, 그리고 스티브 조 재무 등 신임 임원들을 소개하며 그간의 지지부진했던 회장단 인선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마크 심 이사가 캐시의 신임 이사장으로 활동한다고도 밝혀 젊은 세대들이 주축인 캐시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로렌스 임 신임 회장은 그동안 캐시가 코리안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주류 사회에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면서 올해에는 한인 1세들과 젊은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비전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인 사회 안에서 캐시가 어른 세대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걱정과 불만들이 다소 있었던 터라 봉사와 참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캐시의 새로운 다짐에 한인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상 코리안저널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안저널 뉴스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